착한 여자 부세미 3화는 말 그대로 폭풍이 시작된 회차였습니다.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린 영란으로 인해 가선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공항 CCTV에서 영란이 사라진 순간부터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영란을 잡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선영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온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 집안을 완전히 망신시킬 수 있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죠. 그녀는 기자들을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요. 내용인즉슨 가성 회장인 우리 아버지가 꽃배 매소가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하며 취재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그 꽃뱀은 아버지의 경호원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질러온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병세로 인해 정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강 회장이 경호원의 개소가 재산 모두를 영란에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가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세상을 뒤흔들었죠. 뉴스는 쏟아지기 시작했고 시한부였던 강 회장 경호원과 재혼 후 전 재산 빼앗겼다라는 타이틀은 국민들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이후 영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전국 포털 메인을 도배했습니다. 가선영은 아버지를 바보로 만들고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면서까지 영란을 악마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그건 그녀의 다급함이 만들어낸 자폭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가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룹까지 위기 상황에 놓였죠. 가선영에게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영란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로 다가온 가성그룹 회장직 승계 투표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영란을 사라지게 만들어야만 그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죠. 만일 그때까지 영란이 살아있게 된다면 가성그룹 회장 자리는 영란의 몫이 되는 건데요. 그것이 가선영이 수단 방법을 가릴 수 없는 이유이죠. 이 소식은 시골 마을인 무창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동민의 친구인 서태민은 우연히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곳에 납품을 하던 동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죠. 동민은 경호원이 강 회장에게 사기치고 도주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데요. 손발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동민은 한때 가 회장 자택에 직접 딸기를 납품했던 사람이기에 더더욱 믿기 어려웠는데요. 2주에 한 번씩 가성 자택으로 딸기를 배달하며 회장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죠. 전동민 씨 이 딸기는 언제 먹어도 달고 맛있는데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라고 물을 정도로 다정다감했었죠. 그때의 회장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뉴스가 그에게는 믿기지 않는 거짓말처럼 들렸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실보다 빠른 건 언제나 조작된 거짓이죠. 결국 전동민은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그 가짜 뉴스를 믿게 됩니다. 한편 영란은 부셈이라는 이름으로 무창마을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고요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눈에 띄었죠. 서울에서 내려온 젊고 세련된 여자, 심지어 명품 향수를 뿌리고 있는 유치원 교사라니 누가 봐도 수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의 딸기를 납품하던 전동민과 그의 사촌 이미선 원장은 처음부터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죠. 하지만 부세미는 그들의 시선을 모른 척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엔 들키면 끝이라는 이거 하나만 각인되어 있죠. 영란은 생수 하나밖에 없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배고픔에 이끌려 마을 슈퍼를 찾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마을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치죠. 어색한 첫 인사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조심스러운 태도는 그녀를 의심하던 사람들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몇 안 되는 무창마을에서 부세미 존재는 오히려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는데요. 유치원 원장 이미선은 부세미를 마음에 들어하지만 사촌 전동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듯 부세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확인해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결국 이미선은 서울의 이선 유치원에 직접 전화를 걸죠.
그리고 부세미가 가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자신 실체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부세미는 원장과 딜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성그룹 사모이고 3개월 동안 거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유치원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죠. 손해볼 것 없는 원장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는데요. 문제는 전동민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두 사람에게 정체를 들켜버린 부세미인데요. 과연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조력자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가성자택에서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선공개 영상에서는 백혜지가 비밀의 방을 눈치채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현재 자택에는 이돈과 백혜지 둘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돈은 집무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백혜지가 이를 어기고 이돈을 찾아 그의 방으로 향했죠. 그런데 분명 방 안에 있어야 할 이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백혜지는 이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참 많다며 알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요. 이어진 장면에서는 부세미로 되어 있는 이력서와 이선 유치원 사진이 나오죠. 대사에서 최집사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최집사가 발견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서류가 발견된다면 이돈의 집무실밖에 없죠. 그곳에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현재로서는 백혜지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백혜지는 영란을 구해준 전적이 있는데요. 영란의 은신처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선영에게 알려줄 확률이 낮아 보이죠. 오히려 이돈에게 이것을 빌미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자신도 여기에 껴줄 것을 제안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백혜지를 동참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돈은 절대 안 된다며 거절하지만 백혜지는 비밀의 방을 빌미로 또다시 협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선영에게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백혜지 또한 영란을 보호하는 임무에 참여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동민은 이돈에게 전화를 걸어 영란 같은 범죄자를 무창해드렸냐며 흥분해 소리치는데요. 하지만 이돈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유산 상속으로 인해 가선영이 부세미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했다고 설명하죠. 전동민은 언론 기사를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묻는데요. 이돈은 그 기사는 가선영이 모두 만들어낸 가짜뉴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선영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악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유산 때문에 가 회장의 친딸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전동민은 경악하는데요. 부세미가 재혼하게 된 것 또한 모두 가 회장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았던 부세미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말하죠. 그제서야 자신이 가 회장을 잘못 본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전동민인데요. 자신이 누나를 설득하고 부세미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전동민입니다. 예고편에서는 부세미가 미친 듯 도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그의 은신처를 알게 된 가선영이 보낸 사람들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최집사가 알게 되면서 가선영에게 정보가 들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세미가 서둘러 도주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하지만 애초 두 번째 은신처는 준비되지 않았기에 전동민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신처로 그를 피신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소는 그대로 무창마을이고 평소 전동민이 남들 몰래 이용하던 비밀 장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화에서는 가선영의 광기가 더욱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세미의 도주와 가선영의 추격전이 펼쳐질 사화가 무척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